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없이 쏟아졌던 메이저리그 FA 계약 가운데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계약 10가지를 엄선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구단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아쉽게도 실력과 건강 그리고 기량 관리 면에서 큰 난관에 부딪히며 결국 FA 계약 참사라는 씁쓸한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었죠. 과연 어떤 기대가 있었고 어떤 배경에서 이 선수들이 영입됐으며 왜 이런 참담한 결과로 끝나게 되었는지 그 핵심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박찬호 2000년대 초반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LA 다저스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며 메이저리그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파고드는 묵직한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도전 정신을 불태우는 모습이 큰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스는 2002년 5년 6.500만 달러라는 거금으로 박찬호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홈구장인 더 볼파크인 알링턴은 홈런파크라 불릴 정도로 투수들에게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찬호는 팔꿈치 부상에 시달리며 성적이 바닥을 쳤고 이내 방어율이 급등해버렸습니다. 팀 역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텍사스의 구단 운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응원하던 많은 팬들이 박찬호의 부활을 기원했지만 결국 텍사스 생활은 최악의 FA 영입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실패 사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2. 베리 지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3인방위 일원으로 이름을 떨쳤던 베리 지토는 주무기인 커브볼을 앞세워 매 시즌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하며 리그 정상급 좌완투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007년 1억 2.600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을 내밀었죠. FA 투수로서는 당시 메이저리그 최대 규모였기에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우승으로 가는 든든한 초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지토는 구속 감소, 재구 난조, 자신감 하락이 겹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던 그 시기에도 오히려 로테이션에서 빠지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물론 꾸준한 노력 끝에 팀의 배려로 가끔 힘을 보태긴 했지만 거액의 몸값에 걸맞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사례로 꼽힙니다. 3. 칼 파바노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양키스는 슈퍼스타 영입에 언제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플로리다 말린스 시절 18승 8패를 기록했던 강력한 투수 칼 파바노에게 4년 3.9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양키스는 선발진 보강이 시급했던 터라 파바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파바노는 잦은 부상과 로테이션 이탈로 거의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강팀들을 상대로 성적을 내지 못했고 미디어의 압박과 뉴욕 특유의 극심한 팬 압박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유리몸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였고 결국 양키스 팬들에게는 돈 먹고 놀기만 했다 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씁쓸히 퇴장해야 했습니다. 이 계약은 양키스 프런트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최악의 계약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4. 러스 오티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2005년 2000년대 중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나름 쏠쏠한 활약을 했던 러스 오티스는 4년 3.300만 달러의 계약으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합류합니다. 이미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이 떠난 뒤 애리조나 마운드가 급격히 약화되던 시기라 오티스의 합류는 구단 입장에서 구세주와 같았죠. 하지만 그는 계약 후 첫 시즌부터 방어율이 6점대로 치솟으면서 급격한 기량 저하를 보였습니다. 팀도 그를 선발로 기용해야 할지 불펜으로 돌려야 할지 갈팡질팡했고 결국 오티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조용히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장기 계약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팀도 금전적 손해를 크게 본 대표적 실패 투자로 꼽힙니다. 5. 자코비 엘스버리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어난 주루와 수비, 간간히 터지는 장타 능력으로 화려함을 뽐냈던 제이콥 엘스버리는 2014년 뉴욕 양키스와 7년 1억 5.3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이벌팀 보스턴의 핵심 선수였다는 점에서 뉴욕 팬들은 감정적으로도 달아올랐죠. 보스턴의 스타를 빼앗았다 라는 메시지였으니까요. 그러나 엘스버리는 끊임없는 부상과 슬럼프로 한 시즌 제대로 소화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고 스피드와 콘택트 능력, 출루율 등 모든 면에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거액으로 데려온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뉴욕 양키스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고
이는 FA 시장에서 과연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살피게 만든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6. 카를 크로포드. 템파베이 레이스 시절 리그 최고의 호타준족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카를 크로포드는 2011년 보스턴 레드삭스와 7년 1억 4.2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습니다. 빅마켓인 보스턴이 전력을 보강하는 데 있어 크로포드의 폭발적 주루 능력과 안정적인 외야 수비력을 매우 높이 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적 첫 시즌부터 성적이 곤두박질 쳤고 이후 팔꿈치 부상과 수술이 겹치면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보스턴 구단은 실망감이 커졌고 결국 2012년 중반 크로포드와 조시 베켓 등 거액 선수들을 LA 다저스로 보내버리는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보스턴으로서는 팀 내 최고의 실패 사례를 신속히 정리해버린 것이었고 크로포드도 이전의 전성기를 되찾지 못한 채 아쉬운 모습으로 커리어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7. K 이가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출신의 좌완 투수 K 이가와는 2007년 포스팅 금액과 계약을 합쳐 총 4.6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으로 뉴욕 양키스에 합류했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화려한 삼진 능력을 과시했던 만큼 양키스 팬들은 제2위 마세이 히데키 혹은 좌완 다르비슈라며 엄청난 기대를 걸었죠.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 그의 공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제구도 좋지 않아 장타를 쉽게 허용했고 마이너리그를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주전급 로테이션은커녕 불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이적 당시 걸렸던 그의 계약은 뉴욕 언론으로부터 최악의 투자라는 혹평을 받았죠. 이 경험은 MLB 구단들이 일본 투수를 데려올 때 더 신중한 스카우팅 리포트와 세밀한 적응 과정을 준비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8. BJ 업튼. 템파베이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외야수 BJ 업튼은 2013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5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그는 장타력과 주루 능력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선수로 평가되었고 수비력 또한 나쁘지 않아 미래의 중심타자, 감이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즌부터 타율이 1할 때 후반까지 추락하며 이내 구단과 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삼진 빈도는 높아지고 주루 또한 과감함을 잃어버리며 값비싼 외야수가 벤치에 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결국 애틀랜타의 자랑스러운 외야진 구축 구상이 완전히 틀어졌고 업튼은 매 시즌 트레이드 소문의 단골 손님이 되다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떠나게 됩니다.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참담한 실패 사례였고 FA 시장에서는 단지 몇 시즌 좋은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인식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9. 크리스 데이비스. 한때 홈런왕에 빛났던 크러쉬 데이비스. 크리스 데이비스는 2016년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무려 7년 1억 6.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3년과 2015년에 폭발적 홈런 페이스를 보여주었던 그이기에 오리올스는 클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데이비스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면서 삼진 머신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컨택 능력이 붕괴되고 장타력마저 식어버리자 팀은 높은 연봉을 안고도 그를 1루나 지명타자로 기용하기 부담을 느꼈습니다. 구단은 결국 2021년 시즌을 앞두고 데이비스와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았고 남은 연봉을 분할 지급하는 쪽으로 마무리되었죠. 거포는 잔인할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팬들은 이 계약을 MLB 역사상 최악 중 하나로 입에 올립니다. 10. 알버트 푸올스. 마지막으로 꼽을 명단은 조금 논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알버트 푸올스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시절 리그를 지배했던 전설적 타자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LA 에인절스는 10년 2억 4.0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해 그를 영입했습니다. 비록 푸올스는 에인절스 시절에도 일부 시즌 홈런 30개 이상을 때려내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디널스 시절 보여준 역대급 생산성을 재현하기엔 나이와 부상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장기 계약 후반부로 갈수록 OPS는 계속 떨어졌고 2021년에 결국 에인절스가 그를 방출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팬들은 퓨처 명예의 전당 멤버에게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하지만 장기 계약이 안기는 위험과 미래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푸올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누리고 싶었고, LA 에인절스 역시 그에게서 전성기를 이어지길 기대했다. 라는 감정적 교차가 있었지만 결국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선수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 사례로서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도전과 좌절의 순간은 야구를 향한 치열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고, 부상과 구단 운영의 여러 사정이 얽히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스포츠 세계의 드라마틱한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야구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준비될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